안녕하세요. 네, 각인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이진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추운 자리임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바로 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5단계로 이제 제 소개와 그다음에 개정교육과정 시행 이후 변화, 그다음에 작년에는 어떻게 출제했고 올해는 어떻게 출제할지, 그리고 교재 및 수업 안내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수학교육학을 전공하였고 그다음에 강동에서 2020년도부터 6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학원기를 거닐 때 저를 가르쳤던 학생들이 많이 마주쳐서 주머니에 한 초콜릿 두세 개 정도는 챙기고 다닐 정도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접해왔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학풍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강동고는 어떠했는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수업의 특징이자 강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이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 상황,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학 수업을 듣거나 공부할 때 졸거나 또는 집중을 못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수업에서는 특히나 학생 친화적인 비유를 좀 들어서 수학 개념의 장벽을 좀 낮추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단적인 예시로 간략한 개념을 준비했는데 보시면은 우리 도형 관련된 문제는 특히나 원과 관련된 문제는 이 보조선에 쓰이는 개념에 따라 보조선의 방향이 달라지고 풀이 방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원이 주어지고 원에서 이 현이라는 선이 얻어서 잘 안 보이는데 현이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보조선을 그려서 문제를 푸는 방식, 또는 이 바깥에 한 점에서 만나는 접선이라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만나는 점과 연결해서 보조선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아이들로 하여금 사실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푸는 방향이 바뀌니까 조심해달라 라고 강조를 하는 걸 이제 간략한 캐릭터,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캐릭터에 비유해서 떠오르는 이미지에 따라서 그 다음 선터치가 결정된다 라고 좀 비유를 많이 드는 편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이 동그라미 2개 혹시 어떤 캐릭터가 그려지는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그리는 선터치에 따라서 그림이 좀 바뀔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선터치를 보여줬을 때 뭐가 보이냐면 뚱이라는 캐릭터가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선터치를 했을 때는 도라에몽이 보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캐릭터에 대한 선터치에 따라서 보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개념을 먼저 떠올려야 그 다음에 선터치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푸는 방향이 결정된다. 그래서 좀 강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물론 중요한 설명은 하긴 하지만 이 수학의 첫 단계를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적은 편이고 집중도도 많이 올라가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고1 자녀를 둔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단골 질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 아이는 명예중 몇 점인데 강동고 가서 몇 점 받을까요?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어머님들 계셨을까요? 네, 이 질문에 하나의 답변이 되는 친구 중 하나로, 이 친구는 강명중 3학년 친구로 이제 시험 때 95점, 그래서 수업에 열심히 따라오는 친구인데도 한두 문항씩 꼭 틀려서 조금 아쉬웠던 그런 학생으로, 이 친구 작년 강동고 1학기 중간고사 이제 80점대로 이제 1등급 맞았던 친구로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친구가 시험 전날에 2차 함수 유형에 대해서 자기가 약한 유형이 있으니까 좀 어떤 자료를 달라라고 했을 때 지금 보이시는 게 필요한 유형을 제가 따로 편집해서 줬던 내용을 간략히 넣어놨습니다. 네,
이 친구가 다녔던 학교는 그 해에는 서술형이 없던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강동고에서는 서술형이 존재해서 이 친구가 이제 서술형이 존재하는 첫 수학 시험을 보게 된 건데요. 네. 이처럼 이 강명중이라는 출신 과연 중요할까요?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그동안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 얼마나 준비하였는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이 개정교육과정 시행 후 변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직접 겪는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제가 넣어놨는데 이제 1학년 친구들은 공수 1, 2, 공수 1에서는 행렬단원이 재등장해서 수업하게 되고 공수 2는 외부 내용의 삭제, 그 다음에 단원 간, 과정 간 내용 이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 3학년 친구들은 특히나 확통에 대한 내용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었던 미적과 기하 단원이 지금 학생들한테는 수능 과목에서 채택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간략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전반적으로 배우는 내용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내용이 줄어들었으니까 과연 학생들이 공부하기 수월해졌을까요? 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시험에서는 그 축소, 삭제된 내용이 간접적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학생들로 하여금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는 페이지가 실제 학교 시험에 출제됐던 사례로 왼쪽에 있는 지문 사실 내용은 쉽지만 이 문제를 해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근데 오른쪽 내용은 학생들이 선택 과목으로 배우는 고급 수학 1의 한 내용을 발췌한 것인데요. 자, 보시는 이 내용을 왼쪽의 지문에 빗대어 접목시키게 된다면 1의 6개의 점이 서로 60도씩 회전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정육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바뀌게 됩니다. 자, 굳이 문제를 풀지 않아도 어머님들이 간단히 비교해 주시면 왼쪽에 있는 지문이 보기 편하실까요? 아니면 요 그림과 요 요약문이 보기 편하실까요? 네, 그림에 있는 요약문이 훨씬 더 보기 편하고 뭘 구하는지 정확히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배경 지식이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이 배경 지식 하나 때문에 해석 시간에 1, 2분이 갈리고 그 다음에 등급을 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이러한 내용까지 다뤄주면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페이지가 되는 작년에 강동고는 어떻게 출제하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항 구성은 24문항으로 선택형이 19문항, 그 다음에 서답형이 5문항 이렇게 출제하였는데요. 네, 유인물에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말씀드리면 네, 선택형은 이제 문항당 배점이 3.5점인데 비해 서답형은 5점에서 7점으로 상대적으로 서술형 배점 비중이 높아 서술형이 고득점을 향하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작년에 비해 올해 모의고사 연계 문항이 한 문항에서 2문항 정도 증가하였고 전반적으로 문항 난이도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좀 긴장감을 갖고 문제를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아닌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특히나 문제 풀 때 뭘 강조하냐면 선택형 문항의 마지막 2-3문항은 건너뛰고 문제를 풀어라 라고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동고에서 이 마지막 선택형 2-3문항은 기본적으로 변별력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중간에 어려운 문항에 봉착하게 되면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뒤에 있는 서술형을 못 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자기가 건들 수 있는 문항들을 풀게끔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고 방금 같은 설명을 이제 주간 모의고사 실제 문항 강동고에서 출제하는 문항 구성과 비슷하게 출제하여 아이들이 시험에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교재가 따로 없습니다. 부교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제 교과서와 이런 모의고사 기출 연계만으로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수행평가는 크게 두 가지.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자신의 진로와 접목시키는 이 진로탐구 보고서 작성과, 그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그 다음은 학생들이 배운 내용에 관련된 지문 또는 문제를, 또는 모의고사 문제를 자신이 변형하여 직접 문제를 제작하고 풀이까지 작성하는 수행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형 같은 문제는 이제 제가 준비한 변형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한테 예시도 던져주면서 이러한 수행평가까지 제가 도와주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동고 1학년 친구들이 제가 이제 교재 준비할 때 연계율이 가장 높은 뭐 교과서나 모의고사, 기출,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고난도 문항을 이제 모아서 한 500문항 정도 추려서 아이들이 달달 붙게끔 할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실제 연계 사례로, 왼쪽에 있는 내용이 이제 실제 작년에 출제된 문항,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그 교과서 출제 문항으로 제가 이제 교재 수록해 놓은 문항 중 하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색깔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조립제법에 관련된 문항으로 이제 미지수의 형태, 위치가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물어보는 표현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그 해석함에 있어서 해석 시간이 감소하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연계 문항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제가 두 개 나눠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먼저 쉬운 연계는 다음과 같이 개수를 물어보는 문항에서도 구조가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밑에 어려운 문항에서도 사실은 달라 보이시지만 앞에 있는 요 지문까지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물어보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풀어본 경험이 있다면 이거 내가 어떻게 풀 줄 알아 라고 생각하게 되고, 학생들로 하여금 여기서부터 처음 과정부터 문제를 출발하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부터 문제를 출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제 푸는 시간이 감소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는 어떻게 출제할까 인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보시는 페이지가 이제 올해 출제된 문항과 이전 연도에 출제한 문항들입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문항 간 구조가 비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말을 바꿔서 설명할 뿐이지 구조가 비슷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금 이처럼 요새 세상이 하도 AI 거려도 시험 출제는 선생님이 하시고 그 선생님의 주관이 조금씩 담겨있기 때문에 이 문제처럼 선생님의 흔적을 조금씩 남겨놓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학생들로 하여금 강동고 기출문제에 대한 대비도 물론 진행하겠지만, 나아가서 제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제 어떤 문제를 출제하는 게 뭐 도움이 될까, 어떤 문제를 출제하는 게 사실 좋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는 어떤 문제를 출제해야 등급을 구분하기 좋을까, 너무 쉽게 내도 안 되고 너무 어렵게 내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모의고사 기출이 가장 좋은 소스이기 때문에 요걸 예시로 들어놓는 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더 좋은 점수를 받게 하려면 어떤 게 좋을까입니다. 네. 자,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학교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갖고 수업을 하냐면 교과서를 갖고 수업을 할 텐데요. 이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항이 자주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등한시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등한시하는 부분에서 출제된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좀 더 교과서에 집중할 수 있게, 그래서 교과서 내 지문을 활용해서 문제 출제되는 경우를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문항 예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변형이 된다면 재작년에 출제했던 문항이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수록될 것 같다. 그리고 이 문항이 아까 소개해드리지 않은 작년에 출제했던 강동고 문항 중에 하나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곳에서는 아마 못 보셨을 가능성이 큰데요. 개정교육 과정이 실시되면서
학생들 그 고등학교 교과서가 전반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요 왼쪽 지문이 요번에 신설된 행렬 단원으로 겉보기로는 어떤 지문에 가깝냐면 수학 지문보다는 국어 비문학 지문에 가깝습니다. 물론 문제 푸는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지만 이 지문을 해석하는 데 시간을 쏟기 때문에 사실 해석 시간이 증가하여 아이들로 하여금 푸는 과정을 조금 야금야금 뺐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지문 동안 연습을 하면서 대비할 예정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예상 변형을 교재에 수록해 놓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교재 및 수업 안내인데요. 방금 앞에서 보셨던 모든 문항들을 제가 이제 강동고 학생들에 맞춰서 뭐 교과서나 모의고사 기출들을 다 모아 이제 만든 교재인데요. 이제 교재 이름을 제가 진수성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제 이름을 따기도 했고, 그다음에 진수성찬이 한 상에 산의 진미를 가득 담았다는 의미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교재 구성은 총 3단계로 첫 번째는 이제 개념북과 워크북. 사실 이 친구들은 내신 대비 이전에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윈터스쿨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지금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세한 개념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정형화된 유형 같은 경우는 개념처럼 다뤄야 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추가 개념으로 등재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념들을 연습할 수 있는 필수 예제와 쌍둥이 문항, 그 다음에 워크북에서는 이제 예제에서 못 다뤘던 내용들도 다 다뤄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워크북 예시로 이제 학생들이 자기네 학교 말고도 다른 학교는 모의고사 연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왜냐면 올해 나온 게 작년에 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왔던 게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광문고에 출제한 내용들도 이렇게 연계된다. 학생들로 하여금 연습할 수 있다. 만들어 놓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내신 대비에 들어가게 된다면 학교별로 자체 교재를 제작해서 학교마다 이제 필요한 연계 문항들, 기본적으로 교과서, 모의고사, 그 다음에 부교재, 기출들을 다 모아서 수록하게 됩니다. 또한 또한 학생들이 문제 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자기가 배웠던 걸 꺼낼 수 있는지도 확인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주간 모의고사도 실시하면서 연습할 계획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내신 대비에 수록한 문항들을 실제 주간 모의고사에서 제가 조금씩 변형하면서 출제하는 거로 여기 숫자를 바꾼 채로 출제하여도 시간 내에 풀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직접 마무리 교재로 여기서는 아이들이 2단계에서 풀었던 틀린 문항들을 제가 따로 선별하면서 마지막에 점검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교과서 내 지문들이 사실 중간 과정 동안 다뤄줘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 또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연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강동고에서 서술형이 특히나 고득점으로 가는 열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상위권 친구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사실 푸는 방법은 알지만 어떻게 서술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수업 중에 포인트 중 하나가 이 오답일지 작성으로 학생들이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클리니 시간에 이 학생들이 썼던 오답일지를 다시 저에게 설명하는 방식인 플립러닝을 좀 도입해서 학생들이 정확히 그냥 깜지를 쓴 것인지 아니면 달락달락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쓴 것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대충 푸는 방식에서 좀 더 깔끔한 서술로 연결하는 피드백을 진행하면서 연습할 계획입니다. 네, 수업 안내는 3월 7일 토요일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이게 제가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봐줘야 된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보다는 사실 적은 학생들로 한 명 한 명 케어할 예정입니다. 수업 안내는 기본반과 심화반으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기본반과 심화반의 차이는 사실 이제 학생들이 같은 반 안에 실력이 다른 학생들을 두게 되는 경우 학생 간 열등감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학생 간 편차가 심해서 수업의 템포가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본반은 화토, 심화반은 수토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우리 학생은 기본반인가요? 심화반인가요? 이제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학생들 가지고 계신 문제집을 펼쳐보았을 때 정답보다 오답이 많은 경우 또는 맞은 문제들을 몇 문제 집어서 물어봤을 때 저 잘 몰라요 라고 하게 되는 경우라면 기본반, 그게 아니라면 심화반 쪽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닉은 평일 이 4시에서 6시로 뭐 학생들이 학교가 조금 늦게 끝날 수도 있을 텐데 이 평일 동안 아이들이 다 늦게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대를 조율하면서 진행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학생들이 등원하지 않는 시간대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주간 모의고사를 실시하여 시험을 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학생들 클리닉 하면서 제가 일취월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또 행복이기 때문에 학생들만 가능하다면 제가 일요일에 수학 데이트도 가능하고, 또한 학생들 중에 직전 보강이 어려워서 제가 당일날 미라클 모닝으로 새벽에 보강을 진행할 정도로 제가 이 근처에 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것 같고 집요하게 케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면서 사실 학생들이 첫 시험을 끝내고 나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어려웠어요 라는 말보다 선생님 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풀었어요 라는 말을 좀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점 받을게요 보다는 학생들 입에서 이제 딱 2가지, 쌤이랑 했던 거에서 다 나왔어 와, 그 다음에 저 다 풀고 시간이 남았어 라는 말이 들려오게끔 하도록 하는 게 제 목표이고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